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올릴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씨앗을 품고 나타난 위협이었을까요? 한승려의 등장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의 곁에서 스승이자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했던 이 인물, 역사는 그를 요승이라 단정하며 비난했지만 과연 그 평가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천민이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고려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았던 파격적인 인물, 신돈.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욕망과 개혁의 한계,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몰락 속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진실과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을 함께 찾아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14세기 중반, 고려는 마치 폭풍우 속의 낡은 배와 같았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간섭은 백성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고,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소수의 특권층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부를 바탕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휘둘렀죠. 탐욕스러운 그들의 소나기의 농토는 빼앗기고 자유로워야 할 백성은 노비로 전락했으며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났고 저마다 살기를 찾아 떠도는 유민들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농촌은 폐허가 되어가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을 모르고 깊어지는 절망의 시대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는 부패한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했지만 거대한 기득권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서책을 뒤적이며 개혁의 길을 찾던 왕의 눈에 어느 날 파격적인 한승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신돈이죠. 천민 출신이라는 미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식견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신돈은 개혁에 목말랐던 공민왕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초라한 승복 차림으로 궁궐에 발을 들인 신돈.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그에게 후라는 이름을 하사하며 자신의 스승이자 국정의 동반자로 삼았죠. 이는 고려 사회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등에 업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개혁의 칼을 드디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었습니다. 이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혁신적인 기구였죠.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 신세가 되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전민변정도감 앞에 몰려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신돈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 제도를 개편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고려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으려 애썼습니다. 초기 개혁의 성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억압받던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고려 사회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이 침해당하자 신돈을 향해 온갖 비난과 모략을 쏟아냈죠. 그들은 은밀히 모여 신돈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개혁의 순수성은 점차 권력투쟁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돈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는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강력한 개혁의 칼날이 휘둘러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죠. 개혁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던 그 순간부터 신돈의 권력은 점차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개혁의 열정으로 보였던 그의 행보는 점차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고요. 주변의 수많은 눈들은 그를 주시했고 권문세족들의 반발은 더욱 노골적인 견제로 변모해갔습니다. 급기야 공민왕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왕의 변심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스승이자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신돈이었지만
그는 어느새 궁궐 깊은 곳에서 홀로 고립되어가는 개혁가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의 총애는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흔들렸고 신돈을 향한 왕의 시선에는 점차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신돈은 개혁의 명분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비대해진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만과 독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니 개혁의 순수성은 희미해지고 권력투쟁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개혁의 칼날은 이제 신돈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신돈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인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신돈이 왕권을 넘보고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과오를 부풀려 공민왕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신돈을 비방하는 벽보가 나붙고 그의 실정을 꼬집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나돌았죠. 한때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신돈은 이제 요승이라는 오명과 함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신돈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왕에게 버림받는 순간 신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개혁의 열망과 이제는 고립되어 파멸을 직감하는 현재의 비참함, 그리고 믿었던 왕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잠식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과연 시대의 한계에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독선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 모든 비극을 자초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1371년 신돈은 왕권에 도전했다는 역모 혐의로 체포되어 수원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한때 고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개혁의 불꽃을 태웠던 승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신돈의 몰락 이후 그가 애써 추진했던 개혁들은 대부분 원상복구되었고 권문세족들은 다시금 기득권을 되찾으며 이기양양하게 권력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백성들은 다시 고통받는 시대로 회귀해야 했으니 신돈의 개혁은 그야말로 좌절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몰락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과 마주한 현실의 간극, 그의 개혁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과 부정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돈은 시대를 구원하려 했던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도취되어 파멸한 요승이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기에 요승이라는 오명 뒤에 감춰진 그의 진정한 꿈과 좌절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신돈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개혁을 꿈꾸는 자들의 숙명, 권력의 양면성,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개혁의 시도 속에서 우리는 신돈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시대를 일궈냈지만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고뇌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몰락 이후 고려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공민왕의 개혁은 완전히 좌절되었을까요? 혹은 그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